전쟁의 시작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서방 동맹들은 대응 제재를 발표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쟁까지는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참 많이들 놀라셨죠? 그나저나 우리들의 코인은 참 어제 핸드폰 속 코인 가격이 갑자기 훅 꺼지길래 이거 무슨 일 있나 보다 이거. 그리고 얼른 한번 TV를 켜보니까 이거 뭐 미사일이 슝슝슝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은 뭐 핸드폰 보면 무슨 일인지 대충은 알죠. 뭐 여러분들 뭐 뉴스 다 보셨을 테니까 굳이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대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 영국 수상 보리스 존슨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강력 제재. 영국 안에 있는 러시아 회사들 다 지금 동결. 돈 이거 다 동결입니다. 러시아에 러자만 들어가도 다 묶어 이러고 그냥 이제 손발을 꽉 묶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말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고 자산 동결, 그리고 러시아 재벌들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비축해 놓은 기름들 다 풀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서 제재를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세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세게 했는데 내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막 서로 질문하러 했더니 손 들고 저요 그러더니 막 이제 기자들이 흥분해서 그 정도 제재로 이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제재는 당장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당장 적용이 되는 제재들도 있겠지만 뭐 한 달까지도 기다려 보면서 러시아가 이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묶어놓고 하니까 이게 이제 피부에 와닿으면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자. 그랬더니 기자들이 또 이거 스위프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위프트 왜 그거는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스위프트에 상응하는 지금 제재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러시아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 러시아가 이제 돌아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위프트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달러 기반 결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해외 송금 할 때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제 만약에 돈을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들 계좌번호와 스위프트 넘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을 보내면 그게 달러로 해서 여러분한테 가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통화들끼리도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XRP 같은 개념입니다. 중간에 달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를 여기서 쫓아내자.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가 스위프트를 쓰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이 달러 기반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할 수 없고 이런 금융적인 이 길이 꽉 막히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러시아한테 돈을 받아야 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받을 수도 없고, 러시아가 또 고립이 되다 보면 또 당연하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달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러시아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달러가 자리를 잃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제 이 스위프트에서 쫓아내는 건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는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달러 안 쓰고 돈 주고받고 하려면 뭐 비트코인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방법입니다. 지금 마지막 카드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거 뭐 금융 제재의 핵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위프트를 딱 던져버리면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만 이제 미국도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들은 아니 지금 뭐 마지막 카드 이런 거 따질 때냐 다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끝장 보고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크라이나 좀 울고 있는데 도와주든지 뭐 이거 막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할 말을 하고 빠이 하고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짚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거 뭘까요? 우리들의 코인. 우리들의 코인은 어떻게 되나? 아니 어제는 속절없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더니 아니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야, 뭐 비트코인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좀 한참 멀었죠. 그런데 남의 나라는 지금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 중인데 코인 얘기하기가 좀 네.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다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의 수익보다는 사실 세계 평화가 중요하죠. 네. 일단 그런 마음을 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얘기를 자, 전쟁이 나면 주식, 코인 당연히 꺼져 버리죠. 뭐 그런데 어제 미사일 날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냥 다 폭락 쫙쫙쫙 사정없이 폭락을 해버렸는데 어제 이제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나 이제 그만 코인 이제 그만 던져버리고 그만할래요. 이제 코인 나 하는 게 아닌데 에이씨 하면서 막 안타까운 그런 글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또 어느 분은 아니 전쟁 안 날 거라며 제가 전쟁 안 난다고 그랬나요? 그 생방에서 제가 전쟁 날 확률은 좀 희박하지 않나. 그런데 요즘 이제 상황이 자꾸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좀 불안한 상황이 연결이 되니까 제가 알 수가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뉴스를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뭐 그런 거 모르죠.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전쟁이 터지면 자산 시장에 큰 하락이 있죠. 그럴 때가 기회일 수가 있는데 어제같이 아니면 또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가. 자, 전쟁 때 저점 매수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 재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전쟁 때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전쟁 때 기회를 보여주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번의 전쟁 때 S&P 500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첫 번째, 베트남 전쟁. 전쟁 때 푹 꺼졌다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이 더 인베이전, 바이 더 딥, 바이 더 공격, 바이 더 침략입니다. 자, 골프 전쟁 1991년도에 있었던 전쟁 때 푹 꺼졌다가 또 크게 반등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에 있었죠. 엄청 폭락을 했다가 역시 크게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라크 전쟁 2003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큰 폭락이 있었지만 다시 크게 반등을 이어갑니다. 쭉쭉쭉 이렇게. 자, 2014년에 크림반도 이때도 큰 하락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쟁 때마다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가 기회였나요? 아니면 앞으로 기회들이 막 하염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지금.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너무 심하게 꺼졌다가 오늘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겠는데요. 일단 어제로 돌아가서 보자면 미사일 폭격이 시작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일단 뭐 폭락 하염없이 막 쭉쭉쭉 빠지니까 이거 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평화군이라고 뭐 그러더니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이 그냥 꽝꽝꽝 떨어지니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럴 때 드는 게 이제 바로 불확실성.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미국하고 나토는 말로만 제재를 할 건지 이러다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그냥 집어삼키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다가
러시아가 미사일이 빵 쐈는데 이 파편이 얼굴에 삭삭 튀어서 으쌰 열받아서 한바탕 붙어서 이게 싸움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또 뭐 3차 대전까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던지기 시작하니까 끝없이 추락을 하고 당연히 또 롱 스퀴즈가 생겼겠죠. 아까 잠깐 제가 봤는데 롱 스퀴즈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쇼 스퀴즈가 좀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맞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되니까 약간은 가닥이 잡혀갑니다. 러시아는 말로만 하는 얘기긴 하지만 민간인들 희생 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 영토를 차지하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나토, 아까 영국 총리가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미국은 또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제는 우리가 너무 오바를 했나? 그럼 이거 지금 너무 싼데 하면서 살짝 주워 담기를 시작하죠. 이러면서 분위기 보다가 살짝 지금 이제 너무 과하게 어제 좀 빠진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그래도 현금 보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지난 제가 언제죠? 좀 길게 말씀드린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 뭐 다 팔고 현금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모를 추가 하락이나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현금 보유를 좀 하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 뭐 그럴 때 살짝 좀 담고 또 앞으로 또 더 큰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 그때 담고 이렇게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은 또 많이 반등을 해버린 상태니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전쟁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인에 영향을 끼칠 뭐 금리 관련 규제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전쟁만 놓고 보자면 금리 뭐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 전쟁만 놓고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가 기회입니다. 또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금리까지 다 포함해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뭘까? 이 전쟁이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까? 전쟁은 벌써 터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느냐? 아니면 이제는 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는 안 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전의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일에 추가 병력을 보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근처 나토 동맹국들의 추가 병력을 보내놔서 만약에 러시아가 도발을 해서 동맹국들을 공격을 한다면 우리 동맹국을 공격한 건 우리를 공격한 거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좀 군사적인 대응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만 싸우다가 해결책을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바스 지역 독립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러시아가 면이 좀 서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뭐 우리는 할 일을 했어 하고 빠져준다면 이게 좀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한테는 그게 이제 좋겠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들 떼거지로 덤벼서 제재를 한다. 너 나쁜 놈 막 하면서 막 온 세계가 러시아를 막 욕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 제재하고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있는데, 자, 오늘 러시아 주식시장이 40%가 넘게 빠져버렸습니다. 아까 45%까지 빠졌다가 지금 뭐 30 몇 %대인데, 아니 코인도 아니고 개별 주식도 아니고 러시아 주가 지수가 30%대 하락이라면 이거 뭐 엄청난 뭐 거의 뭐 망하는 수준이죠. 러시아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들도 사실 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시위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미 국무장관이 이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도 시도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푸틴이 이 옛소련의 재구성을 꿈꾼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이 이 제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 아니겠죠. 이 정도 제재, 오케이. 정면 돌파하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보면 이 푸틴이 어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면 또 안 되는데. 그런데 개인의 큰 포부, 야욕 이런 게 뭐 멋있다고 봐줄 수도 있겠지만, 자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런 결정, 서로 다 다치는 이런 파멸의 길로 가는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들 드시죠. 푸틴 역사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접수하고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는 수순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건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최악의 상황은 3차 대전, 이 3차 대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지. 가능성.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럼 뭐 주식, 코인, 뭐 하락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푸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참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3차 대전은 배제하고 가는 게 낫겠죠. 3차 대전 나면 뭐 어차피 우리도 다 사라져버릴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뭐 코인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로운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전쟁이 더 빨리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